전북 지역에서 7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남원시 A병원과 관련해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이곳에서만 17명이 확진됐습니다. 송하진 도지사가 내놓은 광역화 구상안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광역화에 치중해 지역 균형 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권이 김제로 결론나면서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논의가 한창인 새만금 행정구역을 두고도 지자체 간 갈등이 반복될까 우려가 나옵니다. 올해 전북 지역 초등학교 취약 대상 아동 가운데 15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교육청이 확인에 나섰습니다. 보호자 연락처와 실거주지 등을 파악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제안한 광역화가 전주와 익산, 김제 등 관련 지역에서 새로운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하지만 이외의 지역에선 광역화 이슈로 지역 균형 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해부터 전북 지역 화두로 떠오른 것은 광역화입니다. 여러 지자체 행정구역을 통합해서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리자는 내용으로 이미 지난해부터 가까운 전남 등 다른 지역에선 활발히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 광역화에 대해 별다른 의견을 나타내지 않았던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북만의 독자 광역화를 추진하자며 광역화 논의에 불을 지폈습니다. 광역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역화 지역은 크게 두 곳이 거론됩니다. 첫 번째, 이미 세 차례 통합 논의가 무산됐던 전주, 완주의 경우 익산시 등 인근 지자체를 더 끌어들여 규모를 더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활발히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새만금을 군산과 김제, 부안 등 인근 지자체를 중심으로 통합하자는 내용입니다. 이런 광역화적인 노력 없이는 서울과 경기, 인천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인구의 50% 이상이 이미 집중되어 있는 지방 현실에서 우리도 보다 나은 생존을 위해서는 광역화 작업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광역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자체는 전북 지역 내에서 상대적으로 발전이 앞서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역 내 총 생산 지수인 GRDP 지수를 보면 상위 4곳은 통합 논의가 오가는 전주와 익산, 군산과 완주입니다. 이 4곳의 GRDP 지수의 합은 전라북도 지역 내 총 생산의 70%가 넘습니다. 이런 가운데 통합 논의에서 제외된 남원과 장수 등 전북 동부권 지역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통합 이슈로 인해 이미 균형을 잃은 지역 발전 추진 속도가 더뎌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도로 등 인프라를 비롯해 공공의대 설립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일부 도의원들은 광역화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찬성하지만 이미 새만금의 발전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번 광역화 추진으로 지역 균형이 무너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송 지사가 쏘아올린 전북 지역 광역화 논의가 지역 균형 발전 우려 속에 어떻게 펼쳐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전북 지역 초등학교 취약 대상 아동 가운데 15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전북도 교육청이 직접 확인에 나섰습니다. 전북도 교육청은 2021학년도 초등학교 취약 예정자 14,500여 명의 예비 소집을 마친 결과 700여 명이 예비 소집에 불참했습니다. 예비 소집 불참자 가운데 취학 유예와 면제 등 해외 거주자와 전학 예정자는 650여 명이고 32명은 예비 소집일 이후 입학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15명은 아직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 보호자 연락처와 실거주지 등을 파악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계속해서 지역 소식 이어갑니다. 김남호 아나운서, 저희 뉴스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지난 목요일
이 새만금 행정구역 분할에 대한 소송이 일단은 일단락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대법원이 김제시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 소송을 제기했던 두 지자체죠. 부안과 군산에서는 조금 실망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심상치 않은 지역 여론 그리고 지자체 입장을 정명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준배 김제시장 일행이 대법원을 나섭니다.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권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김제시였습니다. 박 시장은 새만금이 상생과 희망의 지역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군산과 부안 상생력은 물론 전라북도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반면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권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던 부안군. 행정 편의성이나 접근성, 어민 생활권 등을 논리로 5년 동안 공세를 이어왔지만 물거품이 됐습니다. 방조제를 쌓고 10년간 아무 사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1.25 방조제를 부안으로 가져와야 한다. 그런 의지가 확고해요. 이제는 새만금에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행정구역을 얼마만큼 차지하느냐. 그게 이제 앞으로 우리 부안 미래의 그 관건이거든요. 이런 결과를 예상한 건지 부안군수는 지난달 변론에 이어 이번 판결 때도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 지역민들은 허탈한 심정을 드러냅니다. 부안에서 새만금 공동대표를 만들면 못 올 것이며 이것은 자기들 감투쌈만 좋아하지 국민의 이익 수단 같은 거 상례성이 같은 것은 전부 지금 흙무너지듯이 산무너지듯이 무너져 가는 데가 부안군이다 이렇게 들리죠. 부안군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새만금 행정구역 개편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새만금 인근 지자체를 통합하는 통합시보다는 신속한 내부 개발을 통해 새로 만들어지는 도시를 별도 행정구역으로 정해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부안군과 함께 패소한 군산시는 행안부의 자의적인 결정과 과도한 권한이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예고했습니다. 위헌 법률, 헌법 소원, 심판 등 우리 시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조치를 다하여 자치권 회복을 위해 지속 대응해 갈 계획입니다. 새만금 3, 4호 방조제 14.1km는 군산시, 2호 방조제 9.9km는 김제시, 1호 방조제 4.7km 구간은 부안군 관할로 매듭짓게 됐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내부 개발을 앞둔 새만금 행정구역을 두고도 지자체 간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기 때문에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전북도는 15일 전북 지역에서 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군산 3명과 남원 2명, 전주 1명, 순창 1명 등입니다. 남원시의 A병원의 입원 환자가 가족과 퇴원 환자가 각각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이곳과 관련한 확진자는 17명이 됐습니다. 군산시 B교회 신도 2명과 방문자 1명도 확진돼 보건당국에서 교회 규모와 예배일자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남 순천 확진자와 접촉한 전주 거주자 1명과 경기 남양주 확진자를 접촉한 순창 거주자 1명도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각각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북도 소방본부는 지난해 3월부터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온 해외 입국자 만여 명을 도내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소방본부는 해외 입국자에 의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된 이송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송지원단은 해외 입국자가 입국장에 도착하면 공항버스에 태워 전주 월드컵 경기장으로 안내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뒤 자가격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이송된 해외 입국자 가운데 90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5인 이상 모임 금지 지침을 위반하고 도박을 한 주민들이 경찰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순창경찰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A씨 등 5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3일 오후 6시쯤 순창군의 한 음식점 방에 모여 화투를 이용한 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자들을 방역수칙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실제로 화투를 친 3명에 대해서는 도박 혐의를 추가할 방침입니다. 코로나가 바꾼 우리 사회의 풍경이죠. 이렇게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술잔을 기울이는 이른바 랜선 술자리입니다. 친구들을 직접 만나지 못하다 보니 그 아쉬운 마음을 온라인으로나마 달래보는 건데요. 이렇게라도 해서 기분이 나아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코로나와의 싸움이 길어지면서 깊은 무력감과 우울증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 여론조사를 보면요. 우리 국민 10명 중 무려 6명 이상이 코로나 우울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 밖에 나가는 것조차를 너무 귀찮아하죠, 애들이. 움직임도 없고 하니까 그만큼 활동량도 적어지고 먹는 건 또 많고 하니까 느슨해지고 무기력화되고 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돼서. 걸어다니지 못하고 운동도 못하니까 뭔가 좀 답답한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약속 있어도 못 가고 여행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하고 손발이 깡 묶였지 뭐. 이처럼 집에서 홀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외로움이 생기게 되고 이 외로움을 술이나 담배로 해결하는 이들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혼술도 많이 하죠. 근데 혼자서 이렇게 술 먹으면은 또 이제 분위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우울하고 그런 것도 많이 생기죠, 아무래도. 네. 좀 모여서 같이 한 잔씩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소비 현상은 이른바 고독 소비라고도 불립니다. 실제 통계 자료에서도 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지난해 3분기 술과 담배를 지출한 액 무려 4조 5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 통계청이 자료를 작성한 이후 최대치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꾸준히 지출액이 늘고 있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2019년 3분기와 비교해보면 무려 6.1%가 늘었습니다. 이런 스트레스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다 보니 술과 담배로 좀 해결해보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듣다 보니 내 얘기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로 일상이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우울감과 피로감을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우울감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술이나 담배보다는 건강한 취미 활동을 하도록 제안합니다. 소확행, 작은 행복감을 얻을 수 있는 취미 활동을 힘든 하루가 이제 끝난 때쯤, 저녁 때쯤에 30분이나 1시간 정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자기 스스로를 좀 위로하는 선물로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네, 음악을 듣는 것도 좋고요. 영화를 감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공부, 독서 좋겠죠. 그것도 아니면 집에서 가볍게 하는 운동, 홈트로 좀 지친 마음을 달래보는 건 어떨까요?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주말인 토요일에는 흐리겠고 기온은 평년 온도를 되찾으면서 조금 추워지겠는데요. 아침에 영하 3도, 한낮 1도 보이겠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일요일도 흐리겠고 아침에 영하 5도, 한낮에는 1도 나타내겠는데요.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 수준으로 대기도 깨끗하겠습니다. 토요일 지역별 아침 기온 살펴봅니다. 임실이 영하 6도로 가장 춥겠고 남원 영하 5도, 순창 영하 4도, 김제와 정읍은 영하 3도, 부안, 고창은 영하 2도로 예보됐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눈 예보가 있습니다. 눈이 그친 뒤 화요일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겠지만 날은 맑겠고 추위도 길게 이어지지는 않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새만금 관할권 분쟁 소식 뉴스를 통해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분쟁을 정리해 주는 듯했던 대법원 판결이 오히려 갈등에 불을 붙이고 있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헌법 소원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새만금 분쟁을 둘러싼 지자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상생, 희망, 미래입니다. 이런 단어들의 향방은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